제84화 건곤무양신공 1 6년 만이다. 화북의 오랜 앙숙인 모용세가와 화북팽가 간의 비무가 시작되자 썰렁하기만 하던 모용세가의 대청이 모처럼 사람들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팽일지는 검을 뽑을 필요도 없다는 듯 날렵한 보법을 선보이며 모용박의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우와, 멋진 모법이다. 팽일지를 사위로 삼고 싶어 안달난 가문이 한둘이 아니라더군. 팽일지는 모용박의 주위를 멋지게 돌며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하는 말들과 시선에 푹 빠져들었다. 그러면서 그의 시선은 모용원의 표정을 틈틈이 살폈다. 내가 감히 나를 거부한다고? 동생이 내 발 아래서 목숨을 구걸해도 지금처럼 매정하게 굴 수 있을지 보자. 팽일지의 시선이 모용원을 향하자 눈치 빠른 누군가가 말했다. 소문에는 팽일지와 모용원이 사귀었다고 하던데. 에이, 설마. 아버지가 절이 됐는데 둘이 어찌 사귀겠어? 그건 그렇지. 근데 얼마 전부터 모용원이 객잔에서 요상한 춤을 춘다더군. 아이고, 시집가기는 다 틀렸군. 순간 모용박의 눈이 번쩍했다. 순간이었다. 모용박이 허리를 한번 튕기자 그의 신형이 어느새 팽일지 앞으로 덮쳐갔다. 한껏 여유를 부리며 폼을 잡던 팽일지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모용박의 빠른 신법에 기겁할 수밖에 없었다. 서로 시시덕거리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어찌 된 영문인지 몰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팽일지가 이장이나 나라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뭐지? 어찌 된 거야? 나도 못 봤어. 순식간에 비무장은 소란스러워졌지만 탕명은 똑똑히 보았다. 건곤무양신공. 뭐? 건곤무양신공이라고? 영영의 깊고 푸른 눈도 동그랗게 커졌다. 수십 년째 기재가 나타나지 않아 실전된 거나 마찬가지였던 모용세가의 건곤무양신공이 눈앞에서 펼쳐진 것이다. 사실 가주 모용상이 건곤무양신공을 3성이나 4성 정도만이라도 익혔다면 팽범승에게 그렇게 어이없이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모용세가가 지금처럼 몰락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탕명, 건곤무양신공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고 생각했지만 탕명도 적잖이 놀랐기에 그만 건곤무양신공이란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다. 그래. 모용박은 분명 건곤무양신공을 익혔어. 그것도 육성까지. 내가 그걸 어찌 알지? 탕명은 전생에 모용세가의 가주가 된 모용복의 수련을 돕다 모용복의 건곤무양신공 육성을 흡수했었다. 그렇기에 모용박이 펼친 것은 단일 초식이었지만 탕명은 똑똑히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그래. 분명 모용박은 건곤무양신공을 육성까지 익혔어. 하지만 영영에게 제대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 영영은 가끔 점쟁이 같은 소리를 하는 탕명이 이상하기만 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놀라 입이 떡 벌어졌지만 황당한 마음은 일격을 당한 팽일지가 가장 컸다. 이놈이! 얼떨결에 모용박의 기습에 이장이나 나라가 떨어졌지만 팽일지는 그저 자신이 방심해서 당한 것으로 생각했다. 한껏 자신감 넘치게 모용박을 조롱하던 팽일지였기에 갑작스럽게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되자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다. 엉덩이를 털고 일어서던 팽일지의 가슴에 강한 통증이 몰려왔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팽일지가 뒤돌아보니 아버지 팽범승의 얼굴이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팽범승의 표정은 모용박의 일격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설마 저 자식이 하지만 팽일지는 쉽게 인정할 수 없었다. 제기랄, 저놈이 대체 뭔 요상한 수를 쓴 것이지?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할 수 없는 팽일지가 모용원을 바라보았다. 모용원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환희에 찬 승리자의 얼굴로 자랑스러운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다. 더욱이 바닥에 나뒹굴었던 팽일지 자신에 대한 염려나 걱정하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제기랄, 어쩔 수 없군. 팽일지가 커다란 돌을 뽑아들었다. 비무대에 올라설 때만 해도 팽일지는 모용박을 해칠 생각은 없었다. 그저 자신과 화북팽가의 우월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군자답게 모용박에게 아량을 베풀어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얼떨결에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했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무정한 모용원의 표정을 보자 팽일지는 모욕감으로 이성을 잃어버렸다. 어떻게든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켜야 했다. 그래, 내 놈이 어디서 요상한 장법을 익힌 게로군. 하지만 검술로야 날 당할 수 있겠느냐? 팽일지로서는 올바른 선택이었다. 단 한 차례 주먹을 맞았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기혈이 뒤집히는 게 모용박의 내공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모용박, 나를 원망 말거라. 팽일지의 두 눈은 어느새 살기로 가득했다. 엄청난 굉음을 일으키며 팽일지의 도가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용박은 검을 뽑지 않았다. 마치 검을 뽑을 필요도 없다는 듯 차분히 내려깐 두 눈에는 자신감이 넘쳐 있었다. 팽일지의 도가 자신에게 날아오자 모용박이 또다시 허리를 한번 튕겼다. 헉! 신기한 일이었다. 모용박이 허리를 한번 튕겼을 뿐인데 모용박의 신형은 어느새 팽일지의 뒤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등짝에 정통으로 맞았다. 앞으로 꼬꾸라진 팽일지의 커다란 코가 바닥에 제대로 찧어 팽일지의 코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탕명은 그제야 모용박의 의중을 알 수 있었다. 받은 대로 돌려주겠다는 거군. 뭘 받은 대로 돌려준다는 거야? 그랬다. 모용박은 6년 전 아버지 모용상이 팽범승에게 당한 그대로 팽일지에게 갚아주고 있었다. 팽범승의 장에 맞아 6년째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모용상이다. 모용박은 팽일지도 최소 6년은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제기랄. 어찌된 일이지? 두 번이나 당한 팽일지가 자신의 검술조차 먹히지 않자 허둥대기 시작했다. 죽어라! 당황한 팽일지가 마구 살수를 쓰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한 번의 튕김으로 팽일지의 공격은 무산되었고 어김없이 모용박의 강한 주먹이 팽일지를 강타했다. 이번에는 팽일지의 얼굴을 강타했다.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다. 결국 팽일지는 세 번째 바닥에 나뒹굴고 나서야 현실을 받아들였다. 이럴 수가! 모용박은 팽일지에게 죽을 만큼 강한 내력을 실어 공격하지 않았다. 그것이 팽일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모용박은 팽일지가 일어서기를 기다리며 냉정한 표정으로 팽일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놈이 나를? 겉모습은 멋지고 군자 같은 팽일지였지만 사실 팽일지는 자신에게 들이운 암울한 먹구름을 헤쳐나갈 능력도 백장도 없는 사내였다. 아직 일어날 힘이 있었지만 팽일지는 일어서지 않았다. 팽일지도 이제야 모용박의 의중을 알아차린 것이다. 난 모용상처럼 산송장을 살 수는 없어. 팽일지는 아직 젊었다. 젊고 건장한 팽일지에게 세상은 거칠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런데 모용상처럼 산송장이 되어 누워있을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버지. 당황한 팽일지가 아버지 팽범승을 쳐다보며 도움을 청했지만 팽범승은 아들의 간절한 요청에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어머니. 아버지 팽범승이 자신을 외면하자 공포에 휩싸인 팽일지의 눈은 어머니를 향했다. 남연화가 움찔하며 일어서려 하자 팽범승의 거대한 손이 남연화의 손을 잡아 앉혔다. 화북팽가의 안주인으로 평생 남편 못지않게 무공을 익힌 남연화였다. 하지만 남편의 손에서 느껴지는 힘은 거대하고 단호했다. 어찌 그녀가 남편의 뜻을 모르겠는가? 결국 남연화도 고개를 돌린 채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어머니 남연화조차 자신을 외면하자 팽일지는 절망에 빠졌다. 오늘의 비무는 두 가문의 명예가 걸린 대결이다. 두 사람 간의 비무 대결에 누구도 나서 도와줄 수 없는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이 확고해 보이자 절망한 팽일지가 마지막 힘을 모아 모용박에게 돌진했다. 마지막 용트림마저 허무하게 깨어지자 팽일지는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렸다. 쩔도. 모용박이 한 걸음씩 팽일지에게 다가섰다. 모용박이 걷는 모습은 비무장에 들어설 때와 같았으나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모용박은 이제 엄청난 무공고수였고 그의 위용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모용박이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 주먹을 치켜들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팽일지가 기댈 수 있는 건 모용박의 자비심뿐이다. 살려줘. 무릎을 꿇었다. 팽일지가 모용박에게 살려달라 애원하며 무릎을 꿇은 것이다. 저럴 수가.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팽일지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팽일지의 행동은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할 무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 팽일지의 이런 행동은 모용박으로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오히려 당황한 모용박이 고개를 돌려 모용원을 바라보았다. 이제 팽일지의 목숨은 오롯이 모용원에게 달렸다. 모용원은 오늘의 대결에 어느 정도 자신은 있었으나 결과는 그녀의 예상보다 완벽한 승리였다. 그러나 팽일지가 이렇게 비굴한 행동을 하리라고는 모용원도 예상치 못했다. 잠시 고민하던 모용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모용박이 치켜들었던 손을 내려뜨렸다. 이렇게 팽일지는 가까스로 모용박의 일격을 피했다. 폐인이 되어 평생 병상에 누워 지낼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다. 팽범승의 침음성이 흘러나왔다. 아들이 폐인이 되는 건 면했으나 이럴 수는 없다. 화북팽가의 장남이 상대에게 목숨을 구걸할 줄이야. 아들의 애절한 도움을 외면하며 곧 펼쳐질 처참한 패배까지도 받아들이기로 했던 팽범승과 남연화의 가슴은 찢어졌다. 화북팽가가 어떤 가문인가? 죽더라도 굴하지 않는 것이 화북팽가의 자랑이었다. 팽일지의 비굴한 모습에 팽범승의 얼굴은 처참하게 일그러졌다. 아들이 불구가 되어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더라도 감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의 목숨은 건졌지만 화북팽가는 얼굴을 들고 살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팽범승이 결심한 듯 칼집을 잡았다. 여보, 남연화가 화들짝 놀라며 팽범승의 앞을 막아섰다. 남연화는 남편이 아들을 처단하려 하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다. 팽범승은 그런 남편이다. 죽음보다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는 팽범승이다. 남연화가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다. 달리 남편을 제지할 방법이 없는 남연화가 검을 뽑아들어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댔다. 아들이 죽는 걸 볼 수는 없어요. 그럴 바엔 내가 먼저 죽겠어요. 남연화는 여장부다. 분명 그녀는 자신이 말한 대로 할 것이다. 당신. 그것을 아는 팽범승의 얼굴이 더욱 처참하게 일그러졌다. 명예를 지키면 아들과 아내를 모두 잃게 된다. 아무리 강심장의 팽범승이지만 결국 아들을 지키려는 남연화를 이길 수는 없었다. 어쩌겠는가? 칼집에서 손을 거둔 팽범승이 비무장을 빠져나가자 화북팽가 사람들은 만신창이가 된 팽일지를 부축하고 총총히 사라졌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85화 건곤무양신공 2 모용세가와 화북팽가의 비무대회는 뜻밖에도 모용박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났다. 팽일지는 목숨을 건졌지만 이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가 되었고 팽범승과 남연화도 자식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화북팽가 사람들이 고개를 떨구고 사라지자 사람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어휴, 세상에. 화북팽가가 절이 되다니. 난 내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겠어. 역시 모용세가군. 불과 반 시즌 전만 해도 모용세가를 안쓰러워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어느새 모용세가의 부활을 기뻐하며 모용박의 무공을 칭송하기 시작했다. 세상사의 경험이 없는 영령이 혀를 찼다. 하, 기가 막혀. 아까는 모용세가가 불쌍하다는 둥 어쩌고저쩌고 하던 사람들이 탕명. 진짜 어이없지? 영령이 탕명을 돌아보니 탕명의 표정은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왜 그래? 냄새가 나. 무슨 냄새? 영령이 킁킁거리며 탕명에게 다가섰다. 지금 내가 했던 걸 따라하는 거야? 응, 따라하는 거 맞아. 으이구. 탕명. 그런데 뭐 수상한 점이라도 발견한 거야? 영영. 난 모용박의 무공에서 내 아버지의 향기를 느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아버지 냄새를 맡았다고? 탕명, 내가 뭐 개처럼 사람의 냄새를 맡기라도 한다는 거야? 영영, 분명 내 아버지는 모용세가에 계셔. 내가 장담해. 뭐라고? 영영의 푸른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탕명이 이렇게 장담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무림에는 음과 양의 기운을 이용한 무공이 차고도 넘쳤다. 그 중에서도 모용세가의 가전 비급인 건곤 무양신공은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하기로 유명한 무공이다. 그 때문에 전생에서도 마공이 천마신공을 익힌 후 박쥐병이 심해지자 자신의 음기를 치료하려고 모용세가의 건곤 무양신공을 이용했었다. 200년이 지난 지금 마교 교주도 이 점을 알고 건곤 무양신공으로 박쥐병을 고치러 모용세가에 찾아왔으리라는 것이 탕명의 추론이다. 탕명의 추론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었다. 그것은 바로 건곤 무양신공의 연공 방법에 있었다. 건곤 무양신공은 1성부터 10성까지 단계별로 익혀야 한다. 아쉽게도 가주 모용상의 무공 소질은 평범했다. 그렇기에 건곤 무양신공을 평생 수련했지만 겨우 2성밖에 이루지 못했다. 건곤 무양신공은 천부적인 무공기제만이 익힐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오르는데도 몇 년씩 걸리는 게 기본이다. 그 때문에 천부적인 자질을 타고난 인재가 평생을 두고 연공하더라도 8성이나 9성까지밖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제 17살밖에 안 된 모용박이 무슨 수로 6성까지 오를 수 있었겠는가? 탕명은 이 점에 의문을 가진 것이다. 전생의 모용세가의 젊은 가주 모용복은 전임 가주를 죽이고 도망간 희대의 간적 모용각을 상대해야 했기에 최대한 빨리 건곤 무양신공 8성에 도달해야 했다. 하여 탕유뿐 아니라 소림파 소리모걸이 모두 합세해 모용복이 건곤 무양신공 6성을 이루는데 힘을 합해 두었었다. 그리고 장문 선우 무도가 6성에서 7성으로 끌어올려줬고 수개월 후에 다시 8성을 이루도록 도왔었다. 전생의 기억을 떠올린 탕명이 생각에 잠긴 사이 이를 지켜보는 영영은 애가 탔다. 탕명, 왜 아버지가 이곳에 있다고 생각한 거냐니까? 난 모용박이 어린 나이에 건곤무양 신공 6성에 도달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분명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나는 그 고수가 너의 아버지라고 생각한 거야. 뭐라고? 아버지가 모용박을 도왔을 거라고? 응. 내 생각에 너희 아버지는 박쥐병을 치료하려면 건곤무양 신공을 익힌 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야. 그래서 모용박이 빨리 신공을 익히도록 도왔을 거라고 추론한 거지. 아마도 지금 이곳 어딘가에 계실 거야. 영영은 아버지가 모용세가에 있을 거라는 탕명의 말에 흥분하였다. 아버지가 모용세가에 계신다면 내가 찾아봐야겠어. 영영. 잠깐만. 탕명이 서두르는 영영의 손을 잡고는 하늘을 가리켰다. 왜 그래? 아직 해가 지지 않았어. 너희 아버지가 여기 어딘가에 계신다고 해도 지금은 찾을 수 없어. 그랬다. 박쥐병이 더욱 심해졌을 아버지가 아직 해가 중천인데 모습을 드러낼 리가 없었다. 그럼 어떡해? 해가 지면 다시 오자. 나한테 생각이 있어. 탕명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자 영영도 탕명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객잔으로 돌아오자 영영이 탕명에게 계획을 물었다. 탕명, 어쩔 거야? 해가 지면 모용세가에 잠입해서 뒤져봐야지. 그게 다야? 그건 내가 하려던 거였잖아. 영영이 다소 실망한 표정을 짓자 탕명이 품에서 투명 망토를 꺼내 들었다. 영영, 놀라지 마. 어라? 탕명이 망토를 둘러쓰자 순식간에 탕명의 모습이 영영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휙 하고 다시 나타난 탕명을 보며 영영이 놀라 물었다. 이게 뭐야? 사람을 사라지게 하는 망토야? 응. 어때? 신기하지? 영영이 투명 망토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말했다. 이걸 쓰고 모용세가에 들어가라고? 그렇지. 망토를 다시 살펴보던 영영의 표정이 환해졌다. 고마워, 탕명. 잘 쓰고 돌려줄게. 우리 같이 갈 건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나 혼자 갔다 올게. 망토가 둘이 쓰기에는 좀 작아 보여. 영영, 잘 봐봐. 탕명이 망토에 물을 흠뻑 적신 후 양쪽 끝을 잡고 당기자 망토가 쭉쭉 늘어났다. 탕명, 찢어지겠어.
괜찮아. 어느새 망토가 2배로 늘어났다. 어때? 이제 둘이 쓰기에 충분하지? 와, 정말 신기해. 망토를 뒤집어 쓴 영영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탕명. 근데 이 망토 어디서 난 거야? 응. 얘기하자면 좀 긴데. 듣고 싶어? 듣고 싶어. 얘기해봐. 탕명이 삼성산 석굴에서 경험한 일을 말하자 영영의 푸른 눈동자가 빛났다. 와, 대박. 탕명 내가 상대방의 무공을 흡수할 수 있다고? 너한테만 알려주는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어쩐지. 어딘가 이상하다 했어. 역시, 탕명 내가 평범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뭐가 이상한데? 영영은 여자에 대한 탕명의 반응에 관해 얘기하려다가 입을 다물어 버렸다. 탕명이 정말 고자라면 영영의 가슴이 너무 아플 것이기에 사실을 알기가 두려웠다.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투명인간 놀이하려면 일찍 밥부터 먹어두자. 영영의 말이 옳다. 오늘 밤에 뭔가 실마리를 찾아야 했다. 탕명과 영영이 저녁을 일찍 먹고 있는데 군한이 활기찬 표정으로 객잔 안으로 들어섰다. 호, 속이 다 시원하다. 동생들. 오늘 모용박의 무공이 대단했지? 군한은 마치 자기 아들이 이긴 것처럼 기뻐했고 탕명과 영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누님, 모용원을 만나보셨나요? 응. 잠깐 보긴 했지만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긴 얘기는 나누지 못했어. 정말 어이없어. 치사한 인간들. 왜 그러세요? 말도 마. 모용세가가 몰락했다고 수군거리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모용박이 이기니까 너도 나도 원희에게 눈도장 찍겠다고? 훗,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 세상에. 영영이 어이없어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벌써 북경의 무림판도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암튼 속이 다 시원하다. 우리 축하주 한잔할까? 좋아요. 안 그래도 탕명은 군한에게 물어볼 게 있었다. 자, 짠!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킨 탕명이 군한에게 물었다. 그런데 누님, 모용세가에는 식솔과 하인이 몇이나 살고 있나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인들이 서너 있었는데 모두 내보내고 지금은 모용원을 어릴 때부터 키워줬던 유모 한 명뿐이야. 그럼 그 넓은 저택에 고작 4명만 살고 있네요. 그렇지. 그런데 그건 왜 물어? 아니, 오늘 모용세가에 가보니 너무 낡고 황폐해져서 안타까워 그럽니다. 괜찮아. 오늘 멋지게 이겼으니 이제 모용세가의 살림도 나아질 거야. 벌써 약삭 빠른 사람들이 돕겠다고 나서고 있잖아. 그렇군요. 넓은 저택에는 모두 4명뿐이다. 그중에 가주 모용상은 병환 중이니 모용원과 모용방만 조심하면 모용세가를 살펴보는데 별 문제 없겠다고 탕명은 생각했다. 언니, 모용세가의 지하실도 있나요? 지하실? 지하실은 모르겠고 우물이 여러 개 있지. 지하실은 왜? 큰 저택에는 지하 동굴이 있다고 들어서 물어봤어요. 영영은 아버지가 모용세가에 있다면 분명 햇빛을 피해 지하실에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렇다면 우물부터 확인해봐야겠군.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군한이 기분 좋게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자 탕명과 영영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 쓰러져가는 모용세가의 담을 가볍게 넘은 두 사람이 어둠 속에 내려섰고 다시 대청을 향해 빠르게 움직였다. 거대한 저택인 모용세가는 고요한 어둠의 정막에 쌓여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점차 대청으로 다가갈수록 단지 4명만이 사는 모용세가에서 요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저 소리 뭐야? 탕명과 영영은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이끌리듯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탕명과 영영이 지붕 위로 몸을 날렸다. 안채 방문이 열리며 늙은 여인이 고개를 저으며 나왔다. 어이구, 도대체 난 뭘 하는 건지 모르겠네. 맞은편 지붕에 올라가 있던 탕명이 내려다보니 방에서 나온 늙은 여인은 군한이 말했던 모용원의 유모인 것 같았다. 유모가 방에서 나왔으나 아직도 방에서는 여러 사람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어라?
그런데 창가에 어른거리는 사람이 3명이 아닌가? 모용상은 병환 중이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3사람인 것은 맞다. 그러나 방금 유모가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지 않았던가? 그럼 가족 외에 외부인이 1명 더 있다는 얘기다. 탕명과 영영의 눈빛이 일치했다. 누구지? 설마, 그런데 그림자들의 움직임이 요상했다. 방 안에서는 3개의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의 그림자가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다. 움직이는 그림자가 앉아있는 그림자를 향해 일방적으로 주먹을 날리고 있었다. 뭐 하는 거지? 탕명이 보기에는 서로 싸우는 것 같지는 않았다. 주먹을 맞는 사람은 요동도 없이 굳건히 앉아 있었고 오히려 주먹질하는 쪽이 힘들어 보였다. 허, 허, 허. 두 사람을 지켜보던 그림자가 문을 열고 나왔다. 모용원.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모용원이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모용원은 비무대회에서 보았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용원이 아니었다. 비무 대결에서 승리에 한껏 환해졌던 모용원의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하였다. 휴유. 깊은 한숨과 함께 모용원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영영이 탕명의 팔을 흔들었다. 탕명, 들어가 보자. 탕명도 더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다. 잠깐. 탕명이 가져온 물을 투명 망토에 흠뻑 적신 후 망토를 늘어뜨렸다. 찌지직. 망토가 적당한 크기로 늘어나자 탕명과 영영이 지붕에서 내려섰다. 망토를 두른 탕명과 영영이 모용원이 열어놓은 문을 통해 까치발을 하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섰다. 방은 꽤 넓고 깨끗했지만 별다른 가구가 없었기에 오히려 썰렁했다. 방에 들어선 탕명과 영영은 방문 쪽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어라? 탕명과 영영은 방 한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희한한 광경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86화 건곤무양신공 3. 밤이 깊어갈수록 모용새가 안채에서는 기괴한 소리가 점점 강하게 울려 퍼졌다. 모용박이 가부좌하고 앉아있는 거한의 등과 가슴을 향해 주먹을 날리고 있었고 거한은 모용박의 주먹을 고스란히 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아쉽게도 거한이 뒤돌아 앉아 있어서 탕명은 거한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잠시 후 모용원이 술 한 병과 고기 한 접시를 들고 들어왔다. 마공, 술과 고기 가져왔습니다. 모용박이 헉헉거리며 주먹을 멈추자 거한의 두 눈이 번쩍 떠졌다. 모용박, 내 5년이나 공들였는데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냐? 마공의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라 할 수 없을 만큼 음산했다. 마공의 호통에 모용박이 얼굴을 붉히며 어찌할 줄을 몰라 허둥댔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라? 내 놈이 내 병을 고칠 수 없다면 내 놈의 내력을 모두 흡수해버리겠다. 거한이 오른손을 쳐들자 소용돌이가 생기며 모용박의 몸이 거한에게 빨려 들어갔다. 거한의 거대한 손바닥이 모용박의 태양열을 움켜쥐었다. 오늘 낮에 팽일지를 상대할 때는 침착하고 위용이 넘쳤던 모용박이었다. 그랬던 모용박이 마공이란 거한에게는 저항도 한 번 못하고 그저 상대의 처분을 기다리는 나약한 존재가 된 것이다. 낮에는 화려하게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던 모용박과 모용원이 밤이 깊어갈수록 마공의 공포스러운 힘에 처량하게 짓눌리고 있었다. 마공, 살려주십시오. 마공에게 제압당한 모용박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애처롭게 모용원을 바라보았다. 무시무시한 마공의 모습은 탕명에게도 충격이었다. 저건 흡성대법이다. 탕명은 전생에 천마신공의 엄청난 위력을 보았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내력을 빨아서 말려 죽이는 흡성대법은 탕명의 등골을 오싹하게 하기에 충분한 공포 그 자체인 무공이었다. 흡성대법으로 상대의 내공을 모두 흡수한다면 내공을 흡수당한 사람은 당연히 죽게 될 것이다. 마공이 흡성대법을 사용하려 하는 걸 보자 탕명의 마음이 급해졌다. 저러다 모용박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겠는데? 당황한 모용원이 무릎을 꿇더니 마공에게 애원했다. 마공, 박이가 아직 어리니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발 노기를 거두어 주십시오. 시끄럽다. 난 이미 5년을 허비했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제발 저를 죽이시고 박이는 놔주십시오. 모용세가의 마지막 남은 희랑입니다. 모용원의 애원이 통했는지 마공의 음성이 조금은 사람처럼 변하였다. 모용원.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난 벌써 병을 고쳤을 것이다. 사실 마공과 모용원과는 거래가 있었다. 마공이 처음 모용세가에 들이닥쳤을 때 모용상은 이미 폐인이 된 이후였고 모용세가의 자식은 모용원과 어린 모용박 둘뿐이었다. 모용상이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마공은 여간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마공은 한눈에 모용원이 무공의 기재임을 알아보았으나 아쉽게도 여자인 게 문제였다. 건곤 무양신공은 양기를 이용한 무공이기에 여자가 익힐 수 없는 무공이었다. 그렇기에 마공은 어린 모용박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5년이다. 자그마치 5년 동안 마공은 지하 우물에서 생활하며 밤마다 모용박을 우물 안으로 불러 건곤 무양신공을 익히게 도왔다. 당연한 얘기지만 마공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결코 모용박은 건곤 무양신공 육성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마공은 절대 호의로 모용박을 도운 것이 아니었다. 3년이 지나 모용박의 무공이 삼성에 도달하고부터는 매일 밤 모용박은 마공을 치료해야 했다. 모용박이 건곤 무양신공으로 마공의 몸을 때릴 때마다 마공은 자신의 박쥐병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조금 완화는 되었지만 결코 완쾌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다. 한 손에 모용박의 머리를 움켜쥔 마공의 몸이 앉은 채로 서서히 돌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 마공의 얼굴을 본 영영이 결국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다. 아버지! 5년 만에 아버지를 본 영영이 갑자기 일어서자 탕명과 영영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버렸다. 탕명과 영영이 불쑥 나타나자 놀라움에 마공의 눈이 커졌다. 영영이 뛰어가 마공의 품에 안겼다. 5년 전 대산을 떠날 때의 모습보다 더욱 기괴하게 변한 마공의 얼굴이었지만 영영에게는 하나뿐인 아버지다. 아버지! 저 영영이에요. 마공은 자신을 부르는 영영을 금방 알아보지 못했다. 지난 5년 사이 엄청 커버린 영영이다. 마공의 기억 속에 있던 딸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한동안 영영의 얼굴을 들여다본 마공이 그제야 영영을 알아보았다. 괴기한 마공의 웃음소리가 적막한 모용세가에 울려 퍼졌다. 사랑의 힘이 작동한 것일까? 사람의 얼굴이라 할 수 없던 마공의 얼굴에 어느새 온기가 돌았다. 노기가 끌어올랐던 마공의 손이 내려가자 제압당했던 모용박의 몸도 자유로워졌다. 털썩. 모용원이 얼른 달려가 모용박을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위기를 넘긴 모용원이 영영과 탕명을 살피며 급변한 지금의 상황을 파악했다. 아버지라고? 그럼 저 소녀가 마공의 딸이란 말인가? 5년 동안 마공의 소나귀에서 수만 번 맘 편히 쉬지 못하고 살았던 모용원이었다. 비록 모용세가의 미래를 위해 참고 견뎌내고 있었지만 밤마다 저승사자 같은 마공의 얼굴을 대하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모용원은 영영이 마공을 데리고 떠나주기를 기대하며 마공의 표정을 숨죽여 바라보았다. 영영의 부드러운 손과 음성은 살벌하던 방 안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마공의 음산한 마력으로 뒤덮였던 방 안에 한 줄기 따뜻한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영영이 마공에게 술을 따라주자 마공이 흐뭇한 얼굴로 잔을 들이켰다. 영영, 내가 여기 있는 건 어찌 알았지?
모두 탕명 덕분이에요. 오늘 화북팬과 아들과 모용박의 무공 대결을 보고 탕명이 건곤무양 신공을 알아보았어요. 탕명은 분명 고수가 모용박의 무공 수련을 도와주고 있다고 판단했고요. 영영의 말에 그제야 마공의 눈이 탕명을 향했다. 탕명, 넌 영영과 무슨 사이지? 마공의 음산한 눈빛이 탕명을 향하자 영영이 서둘러 탕명을 소개했다. 아버지, 탕명이 저를 위험에서 구해줬어요. 그리고 지금껏 아버지 찾는 걸 도와주었고요. 내 녀석이 건곤무양 신궁을 알아보았다고? 탕명을 바라보는 마공의 눈빛은 의아함으로 가득했다. 탕명도 줄곧 마공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었다. 탕명이 보니 전생에 보았던 마공과 200년이 지나 새로이 나타난 마공의 모습은 무척 흡사했다. 그렇다면 박쥐병 치료 방법도 같을 것이다. 어떻게든 박쥐병을 고쳐야 한다. 그래야 모용세가가 안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결심한 탕명이 마공에게 한 발 다가섰다. 마공, 건곤무양 신공으로는 박쥐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탕명의 말에 마공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내 놈이 그걸 어찌 아느냐? 아버지, 화내지 마시고 탕명의 말을 찬찬히 들어주세요. 영영의 말에 치솟았던 마공의 눈썹이 다시 잦아들었다. 박쥐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나기에 모용원과 모용박은 긴장한 표정으로 탕명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탕명이 모두를 한 차례 둘러보고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현 무림에서 가장 양기가 충만한 무공은 분명 건곤무양 신공이 맞습니다. 그러나 건곤무양 신공으로 천마 신공의 부작용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겨우 박쥐병이 발작하는 것을 조금 완화해 줄 수는 있으나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탕명은 그저 전생의 사부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를 알지 못하는 마공은 전곡을 찌른 탕명의 말이 그저 놀라웠다. 그랬다. 밤마다 모용박의 장을 맞으면 막혔던 기혈이 뚫리며 잠시 답답했던 가슴이 뚫리고 박쥐병이 악화하는 것도 조금은 완화되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다. 다음 날이 되면 원래대로 돌아왔고 다시 모용박의 장을 한참 맞아야 겨우 박쥐병이 완화되었다. 탕명이 자신의 병세를 정확히 지적하자 탕명을 보는 마공의 눈에는 더욱 의욕이 짙어졌다. 이 어린 녀석이 어찌 내 병을 정확히 아는 것이지? 마공의 의심 가득한 표정을 읽은 탕명은 모험을 해보기로 했다. 제가 천궁기 공술로 치료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라? 탕명이 마공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하자 마공뿐 아니라 영영과 모용원 그리고 모용박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영영이 놀라서 물었다. 탕명, 내가 어떻게 아버지 병을 고치겠다는 거야? 탕명이 소림궁 독청에게서 천궁기공수를 배웠음을 설명하자 마공의 고개가 조금 끄덕여졌다. 내 독청의 의술이 뛰어나단 소문은 익히 들었다. 아무리 영영의 목숨을 구해준 탕명이지만 아직 어린 애송이에게 자신의 목숨을 선뜻 맡길 수 없는 마공이다. 마공이 왼손을 들자 거대한 기운이 탕명을 엄습했다. 탕명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으나 막상 거대한 기운이 자신을 덮쳐오자 마공의 위력에 움찔하였다. 탕명이 급히 쌍장을 들어 자신을 빨아들이려는 마공의 장세를 밀어냈다. 마공과 탕명의 내력이 부딪히자 한 차례 거센 바람이 불었다. 마공의 눈이 놀라움으로 번쩍 떠졌다. 이놈이! 천하제일인이라 자부한 자신의 장력이기에 당연히 모용박처럼 탕명도 빨려들어오리라 예상했던 마공은 탕명이 굳건히 버텨내며 자신의 소용돌이 장력을 튕겨내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인 마공이었기에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장을 쏟아냈다. 마공의 공세를 한번 막아낸 탕명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 이번에는 맞고만 있지 않겠다. 부딪혀보자. 쾅하는 굉음이 울리고는 마공과 탕명의 장이 딱 붙어버렸다. 예상은 했지만 마공의 장력은 정말 무시무시했다. 탕명의 기혈이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몸속에서 부풀어 오른 거대한 힘이 빠져나갈 분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위험한 순간이 닥쳤음을 직감한 탕명은 두 눈을 감고 수타음경의 요결을 읊기 시작했다. 잡념을 남김없이 불살라 없애고 마음을 잘 다듬은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탕명이 마음의 안정을 찾자 탕명의 내력이 물밀듯이 마공에게 밀려 들어갔다. 마공은 당황하여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 녀석, 뭐지? 마공은 단지 탕명의 실력을 시험해 보려 한 것이지 탕명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런데 흡성대법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탕명의 내력이 밀물처럼 자신을 덮쳐오는 것이 아닌가. 무공의 대가 마공으로서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마공은 탕명을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다간 이 녀석이 내 상을 입을 것이다. 영영이 이 녀석을 마음에 두는 것 같은데.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제 87화 건곤무양신공 4. 적막한 모용세가의 안채에서 무시무시한 마공과 탕명의 내력 싸움이 위험한 상황까지 몰렸다. 위험하다 느낀 마공이 탕명을 다치지 않게 하려 순간 손바닥을 뒤집으며 탕명의 내력을 일시에 밀어버렸다. 헉! 마공이 탕명을 밀쳐내자 탕명이 대굴대굴 구르며 이장이나 날아갔다. 가부좌를 한 채로 머리를 바닥에 박은 탕명은 두 눈을 감고 요결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지금 탕명에게 급한 것은 끓어오른 진기를 탈없이 가라앉히는 것이었다. 탕명! 놀란 영영이 달려와 탕명의 몸을 뒤집어 바로 세웠다. 탕명, 정신 차려. 진기를 가라앉힌 탕명이 눈을 뜨며 씩 웃었다. 난 괜찮아. 어휴, 깜짝 놀랐잖아.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도 진기가 엉켰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탕명이 멀쩡하게 일어나는 것을 본 마공은 그저 탕명이 신기할 뿐이다. 참으로 신기한 놈이군. 순간 마공은 가슴으로부터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돌아! 마공은 단전이 평온해지며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 느껴졌다. 모용박의 건곤무양신공을 한 시즌이나 두들겨 맞아야 느낄 수 있는 상쾌함이었다. 그거 참 신기하군. 몸의 변화를 감지한 마공으로서는 자신을 치료해보겠다는 탕명의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박주병의 수십 년을 고생해온 마공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래, 저 녀석을 한번 믿어보자. 이리 정한 마공이 탕명을 불렀다. 탕명이라 했지. 이리 오거라. 아버지가 탕명을 해칠까 두려운 영영이 마공의 앞을 막아섰다. 아버지, 탕명은 우리를 도우려 하는 거예요. 영영, 내 저 녀석을 해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제야 마음이 놓인 영영이 비켜서자 탕명이 조심스럽게 마공에게 다가섰다. 가슴이 후련해지자 기분이 좋아진 마공이 기괴하고도 음산한 웃음을 터뜨렸다. 좋다. 만일 내가 나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겠다. 마공이 탕명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모용원과 모용박의 표정에도 한 줄기 희망이 비쳤다. 5년 전 모용원과 모용박은 마공의 갑작스러운 출연에 무척 당황하였다. 그야말로 괴기스럽기 짝이 없는 마공의 모습에 어린 모용원과 모용박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마공의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었다. 마공의 도움을 받아 모용박이 건곤무양신공을 익힐 수만 있다면 가문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희망이 두 사람을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마공과의 생활이 현실이 되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병세가 심해지자 마공은 점점 마귀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순간 돌변하면 모용원과 모용박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 아니라 강력한 장풍을 마구 쏟아내며 난동을 부렸기에 마공의 손에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3년이 지나 모용박이 건곤무양신공으로 마공을 치료하면서부터 그 지옥 같은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다. 그러나 잠시 나아지는가 싶었던 생활에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모용박의 치료로 박주병이 조금 완화되기는 했으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 결코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마공은 건곤 무양 신공으로 박쥐병을 고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수년간 공들인 일이 쓸모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 화를 모두 모용원과 모용박에게 쏟아부었다. 근래 들어 몇 달간은 마공의 비위를 조금이라도 거스르지 않기 위해 그야말로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던 모용원과 모용박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탕명의 출현으로 이제 그 지옥 같은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다. 모용원이 모용박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어떻게든 마공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긴 어둠의 동굴에 갇혀있던 모용원과 모용박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친 것이고 혹여나 탕명이 마공의 병을 고친다면 희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꿈을 품게 되었다. 모용원이 탕명에게 다가와 폭권을 취했다. 탕공자, 부디 마공의 병을 고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모용원이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자 탕명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전생에 사모를 뵙는 것 같구나. 탕명을 바라보는 모용원의 눈빛은 간절하고 절박했다. 탕명은 전생의 사모인 모용원에게 받았던 따뜻한 기억들이 생각났다. 전생의 기억이 떠오르자 탕명은 호기가 끓어올랐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탕명이 영영과 모용원 그리고 모용박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마공에게 다가섰다. 하지만 탕명의 치료를 허락한 마공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탕명, 내 녀석의 말이 허튼 소리라면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마공의 말에 영영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다. 아버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탕명은 아버지를 도우려는 거예요. 영영의 말에도 마공이 아랑곳하지 않자 분위기는 다시 살벌해졌다. 탕명은 너무나 일방적인 마공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뭐야? 내가 좋은 마음으로 고쳐보겠다는데 이렇게 사람을 겁박하나? 영영이 아버지의 성격을 닮아서 제멋대로였구나. 하지만 모용원과 모용박의 운명이 걸린 일이기에 탕명은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혔다. 탕명이 찬찬히 주변을 살피고는 말했다. 세 사람은 뒤로 물러나 주세요. 영영, 절대 치료 중에 나에게 접근하면 안 돼. 알았어. 영영이 마음을 졸이며 뒤로 물러나자 모용원과 모용박도 뒤로 물러섰다. 마공, 가부좌 하시고 절대 저의 내공에 맞서시면 안 됩니다. 위솥도 벗어주세요. 알겠다. 사실 무방비 상태로 탕명에게 몸을 맡기는 것이기에 마공으로서도 엄청난 모험이었다. 마공이 온몸에 호신강기를 걷어들이고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이런 마공을 보며 탕명은 전생의 기억을 떠올렸다. 사부님이 박쥐병을 치료했으니 나에게도 가능성은 있다. 마공의 등 뒤에 가부좌하고 앉은 탕명이 양손으로 둥근 원을 그리며 수타음경의 내공을 한껏 끌어올렸다. 탕명이 천궁기 공수를 펼치며 마공의 요혈들을 짚어가기 시작했다. 사실 탕명이 독청에게 천궁기 공수를 배운 건 고작 이틀이었다. 거기다 독청이 알고 있는 천궁기 공술도 전생의 사부인 선우무도가 익혔던 정통 천궁기 공술에 비하면 아류였고 변형된 것이었다. 천궁기 공술이 대단한 의술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궁기 공술을 펼치는 사람의 내공이 얼마나 정순한가에 달려 있었다. 탕명이 누구인가? 키질 천불동에서 쿠마라지바의 도움으로 정순한 수타음경을 해독하고 익혔다. 이는 전생의 사부인 선우무도의 수준에 근접한 것이었다. 천궁기 공술로 한 차례 요혈을 뚫은 탕명이 모용박이 했던 것처럼 주먹으로 마공을 강타했다. 겉모습은 비슷했으나 당하는 마공의 느낌은 확연히 달랐다. 탕명의 장이 마공을 때릴 때마다 관절 내 기포가 터지면서 마공의 몸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다. 뼈마디가 우두둑거리자 상쾌한 느낌이 든 마공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신음을 내뱉었다. 마공에게 전해지는 양기의 세기가 모용박이 건곤 무양 신공을 펼칠 때와는 차원이 달랐다. 마공은 온몸에 음기가 가라앉으며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다. 확실히 건곤 무양 신공보다 효과가 좋았다. 탕명이 다시 진기를 끌어올렸다.
천궁기 공술과 수타진경 내공을 담은 쌍장을 휘두르며 치료가 수차례 이어지자 납덩어리 같던 마공의 낯빛에 한 줄기 밝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마공의 표정을 살피던 영영과 모용원의 눈에도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예전의 아버지로 돌아오는 건가? 영영은 마공이 천마신공을 익히기 전 다정했던 아버지를 떠올렸다. 정말 마공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 모용원 또한 희망에 부풀었다. 얼마나 힘든 5년이었던가. 모용원은 지긋지긋했던 마공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에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며 마공의 얼굴빛을 살피고 있었다. 그러나 마공이 한 차례 신음을 내더니 밝아지던 표정이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번에는 탕명이 신음을 흘렸고 탕명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깃들었다. 탕명이 수타진경의 내력을 주입하여 치료를 시작하자 처음에는 마공의 음기가 납작 움츠렸었다. 그러나 마공의 강한 음기가 반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탕명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다.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른다. 잘 진행되던 치료가 천마신공의 거대한 장벽에 막혔다. 역시 천궁기 공술이 완벽하지 못한 것인가? 탕명은 가슴이 답답해지며 눈앞이 노래지는 것을 느꼈다. 현 상태로 계속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마공과 탕명 모두에게 위험했다. 더 지체할 수 없다. 엄청나게 밀려드는 마공의 음기를 간신히 밀어낸 탕명이 빠르게 마공의 혀를 짚었다. 파파파. 뚫어놨던 요혈을 빠르게 닫은 탕명이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휴. 탕명이 마공에게서 떨어지자 지켜보던 영영이 마공에게 달려갔다. 아버지! 마공이 서서히 감았던 눈을 떴다. 아버지, 좀 어떠세요? 그런데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마공의 표정은 한결 밝았다. 효과가 있어. 한결 좋아졌다. 정말요? 마공과 영영의 표정은 밝았으나 탕명의 표정은 그렇지 못했다. 탕명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다. 마공, 지금의 저로서는 박쥐병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한 차례 고비는 있었지만 마공은 이전보다 확실히 병세가 나아졌음을 느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한결 좋아진 것 같은데. 마공의 혈색이 분명 좋아졌기에 영영과 모용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탕명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탕명이 고개를 다시 저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건곤무양 신공의 치료 효과가 1 정도였다면 제가 오늘 치료한 것은 3 정도입니다. 완전한 치료를 하려면 제가 천궁기 공술을 완벽히 익혀야 가능합니다. 그래. 그럼 언제쯤 천궁기 공수를 완벽히 익힐 수 있지? 지금 천궁기 공술을 완벽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200년 전에 소림파 사조이신 선우 무도께서 어딘가 비급을 남겨놓았을 겁니다. 제가 그 비급을 찾아야 합니다. 비급을 찾아야 한다는 탕명의 말에 네 사람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다. 영영이 실망한 마공을 위로했다. 아버지, 저와 탕명이 꼭 비급을 찾아오겠어요. 밝아진 혈색의 아버지를 본 영영의 마음이 조급해졌다. 탕명, 나도 천궁기 공술 찾는 걸 도울게. 마공은 어리기만 했던 영영이 탕명과 함께 있고 싶어 함을 알아채고는 크게 웃었다. 우리 딸이 5년 사이에 많이 컸구나. 호쾌하게 웃던 마공이 순간 웃음을 멈추며 고개를 돌렸다. 침입자가 있다. 그랬다. 마공의 경고에 놀란 탕명이 귀를 쫑긋 세워보니 분명 누군가 접근하는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마공의 내공이 실로 엄청나군.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